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 여운입니다. 그럭저럭 인생을 살 것인가? 위대한 삶을 살 것인가? 관중석에 있을 것인가? 경기장에 선수로 뛸 것인가? 무기력하게 소파에 널브러져 TV나 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새로운 결심과 행동을 시작으로 자기계발 분야 최고의 인플루언서가 됩니다.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작가, 시간당 수천 달러를 받는 강연자, 다운로드 5억 회의 팟캐스트 진행자, 누적 조회수 3억 4,500만 회를 기록한 유튜브 진행자. 그는 바로 이 책의 저자 루이스 하우즈입니다. 그는 위대함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스포츠 스타였지만 경기 도중 손목이 부러지는 부상을 입은 이후에는 자포자기한 채 누나의 집에 얹혀 살며 다시는 전성기 시절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걱정을 하느라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세계 최고의 대가들과 만나는 팟캐스트를 기획하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는데요. 대가들의 통찰력과 실행력을 배워서 자신의 위대함을 발견하고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세계 최고 대가들의 인생을 바꾼 결정적 순간 그레이트 마인드셋입니다. 이 책은 위대함으로 가기 위한 비결과 장애물, 그리고 마인드셋과 플랜에 대해 단계별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는 우리에게 위대함은 능력과 재능이 아닌 선택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위대함을 꿈꾸며. 위대함은 자신의 고유한 재능과 선물을 발견해 의미 있는 사명을 추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최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뜻이다. 조금도 복잡하지 않다. 내가 누구인지 알고 주변 사람들과 세상을 더 낫게 만들기 위해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알아내면 된다. 이렇게 간단한데 어째서 위대함을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으냐고? 사람들이 위대함을 추구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위대함의 적을 너무 빨리 마주치기 때문이다. 의미 있는 사명이 명확하지 않은 것이 바로 위대함의 적이다.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모르면 성공하기 어렵다. 따라서 1단계는 자신의 목적을 알아내는 것이다. 홀로코스트 생존자이자 죽음의 수용소의 저자 빅터 프랭클도 말했다. 우리의 관심을 요구하는 프로젝트는 인생에 의미를 준다. 그런 프로젝트가 없으면 목적 없이 방황할 뿐이다. 2단계에서는 자신의 사명을 분명하게 알아내는 실용적인 방법을 알려줄 것이다. 방향이나 목적이 없어 영혼이 공허해지면 두려움과 슬픔 등 정신건강에 해로운 것들이 서둘러 그곳을 채운다. 그래서 2단계가 중요하다. 위대함을 가로막는 가장 일반적인 장애물을 이겨내는 방법을 알려줄 것이다. 당신을 무너뜨리는 두려움을 모두 자세히 다룰 것이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성공에 대한 두려움, 타인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들은 제대로 맞서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 당신을 자기 의심, 자신이 부족한 존재라는 믿음으로 향하게 한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바꾸는 유일한 방법은 정면으로 마주보는 것이다. 그 방법을 알려주고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두려움 바꾸기 도구 키트를 제공할 것이다. 3단계에서는 그레이트 마인드셋을 키우는 방법을 본격적으로 배운다. 이 마인드셋의 핵심에는
나는 지금 이대로 충분한 사람이다라는 흔들림 없는 믿음이 자리한다. 당신이 목표에 도달했거나 완벽해졌거나 잠재력을 남김없이 발휘했다는 뜻이 아니다. 이대로도 충분하다는 것은 당신이 현재 진행 중이라는 뜻이다.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노력하고 실패하고 배우고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도 도와주면서. 그레이트 마인드셋은 과거의 고통과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여정을 시작하면 처음 그 모습을 드러낸다. 치유를 시작하지 않으면 이유도 방법도 모른 채 과거의 고통에 휘둘릴 때가 많은 자신을 발견한다. 과거가 현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원리를 심리학과 뇌과학의 측면에서 탐구하고 내면의 비판자보다 내면의 코치에 귀 기울이는 쪽을 선택하는 방법도 알아보자. 과거를 치유하는 여정을 시작해야만 그레이트 마인드셋의 4가지 핵심 요소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 나는 이 4가지 요소를 움직이는 마인드셋 사이클이라고 부른다. 1. 정체성.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인생이라는 모험의 영웅이지만 영웅은 도전을 마주하고 극복해야만 탄생한다. 2. 생각. 당신의 생각이 당신의 현실을 만든다. 특히 머릿속의 이야기가 그렇다. 앞으로 최신 뇌과학의 도움을 받아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자세히 이해해 볼 것이다. 3. 감정. 감정은 생각과 몸과 밀접하게 이어져 있다. 역시나 최신 뇌과학과 심리학이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폴 콘티는 훌륭한 책 트라우마는 어떻게 삶을 파고드는가에서 트라우마는 우리의 감정을 변화시키고 변화된 감정은 우리의 결정을 좌우하므로 반드시 시간을 투자해서 과거의 고통을 치유해야 한다고 말한다. 4. 행동. 마인드셋은 행동을 통해 물리적으로 표현된다. 행동을 통해 내면의 사고방식에 생명을 불어넣는다. 그레이트 마인드셋을 고취하는 습관과 루틴의 역할을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4단계에서는 위대함을 위한 게임 플랜이 필요하다. 다음의 7가지 행동은 나 자신의 경험과 내가 운 좋게 만난 수많은 전문가의 지식에서 탄생한 확실한 계획을 제공할 것이다. 1. 용기 있는 질문을 하라. 스스로 용기 있는 질문을 던지는 순간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지기 시작한다. 2. 자신에게 허락하라. 일단 문이 열리면 매일 일어나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자신에게 허락해야 한다. 3. 도전을 받아들여라.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두려움에 뛰어들어야만 두려움을 없앨 수 있다. 30일, 60일, 90일의 도전으로 가능하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4. 위대함의 목표를 정의하라. 힘을 실어주되 압도하지는 않는 목표 설정과 성취를 위한 나만의 확실한 프로세스를 공유할 것이다. 5. 도움을 받아라. 혼자서는 목적지로 갈 수 없다. 길을 잃지 않으려면 습관과 루틴 같은 내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동료, 코치 등의 외적인 지원도 필요하다. 6. 일을 끝내라. 이제 행동할 시간이다. 목표를 이루기 위한 행동을 무슨 일이 있어도 실천하고 이를 완수하는 팁을 제공하겠다. 7. 축하하라. 결과가 어떻든 지금 이대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휴식을 취하고 진정한 내가 되어야 한다. 그래도 위대함에 도전하겠는가?
앞으로 지난 10년 동안 스승이 되어준 많은 전문가에게서 배운 것과 나 자신의 통찰을 당신과 나눌 것이다. 나는 모든 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다. 하지만 함께라면 더 많은 것, 더 큰 것, 바라건대 위대함도 이룰 수 있다. 내가 다 이루었다는 말은 아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여정은 절대로 끝나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이대로 충분하다.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고 매일 배우고 성장하고 있다. 나는 의미 있는 사명을 실천하고 깊은 성취감과 의미를 느끼게 해주는 길을 찾았다. 위대함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몇 번이나 휘청거리고 넘어지기도 할 것이다. 당신은 그 위험을 감수할 마음이 있는가? 오래전에 당신은 그랬다. 태어나 처음 걷는 법을 배울 때 말이다. 그때 당신은 넘어졌다. 수없이. 하지만 그때마다 일어나 다시 도전했다. 몇 번이고 다시 일어나 도전해서 결국 해내고야 말았다. 이제는 전혀 의식하지 않고 걸을 수 있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런 태도다. 실패가 성공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도전과 실패, 배움에 편안해질 필요가 있다. 경기장으로 나가지 않고 관중석에 앉는 쪽을 선택한 사람들의 견해와 비판자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라. 내가 위대함의 여정에서 배운 게 하나 있다면 비판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일어난다는 것이다. 그것은 인생의 입장료나 마찬가지다. 하지만 비판이 당신의 이야기를 결정하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인생의 가능성에 대한 비전을 키우도록 도와줄 코치를 찾아 귀 기울여야 한다. 과거를 치유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전문가나 치료사의 도움을 받아야 할 수도 있다. 나는 당신에게 필요한 도움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리더십 전문가 존 C. 맥스웰의 말이 맞는다는 것은 안다. 하나는 위대함을 이루기에는 너무 작은 숫자다. 그리고 위대함을 원한다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용기 있는 행동을 하되 결과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결과는 기대와 다를 수도 있다. 기대보다 좋을 수도 있고 단순히 생각한 것과 다를 수도 있다. 다 괜찮다. 언젠가 스스로 자랑스러워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의미 있는 사명을 향해 나아간다면 결과는 저절로 나올 테니까.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이것이다.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으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솔직하게 답해야 한다. 당신은 자신만의 고유한 재능과 선물을 발견하고 그 재능을 펼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그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최대한 영향력을 발휘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대답이 예스라면 당신은 그레이트 마인드셋을 배워 인생 이야기를 다시 쓸 수 있다. 내가 위대함을 쫓는 것이 아니라 위대함이 나를 쫓아올 것이다. 위대해질 수 있는 잠재력은 모두에게 있다. 난관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하다. 위대함의 여정에서 두려움도 느끼고 시련도 마주할 것이다. 그럴 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큰 차이를 만든다. 위대함의 적은 예측할 수 없는 분노의 폭발로 나타날 수도 있다. 내적인 현실에 대한 외부적인 표현은 무엇인지 모를 이유에 의해 촉발되어 갑자기 나타난다. 크기가 작을 때는 쉽게 떨쳐버릴 수 있지만 횟수와 강도가 커진다. 보통은 해결되지 못한 과거의 트라우마나 고통 때문이다. 나는 오렌지즙 비율을 좋아한다.
오렌지를 짜면 오렌지 안에 들어있는 것이 즙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압력을 받으면 그 사람의 내면에 무엇이 있는지에 따라 밖으로 나오는 결과물도 달라진다. 내면에 평화와 사랑, 인내가 있으면 시련이 닥칠 때 밖으로 나오는 것은 바로 그것이다. 만약 당신의 내면에 분노, 원망, 수치심, 스트레스가 있고 고통을 처리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면 인생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그것이 밖으로 나올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감정을 내면에 꽉 가두는 법을 배웠다. 분노나 좌절감을 말로 표현하지 않게 된 것이다. 하지만 감정을 내면에 가두어두면 다른 방식으로 표출될 뿐이다. 내면의 고통은 어떻게든 밖으로 나올 것이다. 예전에 내 안에는 두려움과 분노가 많았다. 삶이 나를 찌를 때마다 그것들이 밖으로 나왔다. 결코 보기 좋은 모습이 아니었다. 하지만 치유의 여정을 시작하자 평화와 만족이 있는 전혀 다른 곳으로 갈 수 있었다. 위대함은 결코 우연히 일어나지 않는다. 어쩌다 우연히 위대함과 마주칠 일은 절대로 없다. 캐나다의 심리학 교수 조던 피터스는 부모들에게 아이들의 삶을 너무 쉽게 만들면 회복력을 기를 수 없다고 경고한다. 도전적인 일이 없으면 아이들의 성장에 방해가 된다. 만약 당신이 긍정적인 마인드셋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위대함을 추구하지 않기로 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당신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 다양한 결과가 나올 수 있겠지만 결국 고통과 슬픔, 외로움, 피해자라는 생각이 계속 맴돌 것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멋진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진정 의미 있는 삶이 당신을 그냥 스쳐 지나갈 것이다. 우주로 나가 지구 궤도를 돈 최초의 미국인 중 한 명인 존 글렌은 몇 차례나 상원 의원을 지냈고 2012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대통령 자유훈장을 받았다. 77세의 나이로 우주에 간 최고령 우주인인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지구에서 사는 동안 배운 것이 하나 있다면 가장 행복하고 가장 큰 성취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단순히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더 크고 심오한 무언가에 헌신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맞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선택했지만 어쩌면 당신의 길이 아닐 수도 있다. 한동안은 맞는 길이었을지도 모르지만 어느새 당신의 이야기가 성장해 더 이상 그 길이 맞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른다. 그 길에 갇힌 채로 남들이 원하는 일을 하면서 사는 쪽을 선택한다면 자신의 가장 큰 잠재력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다. 내가 세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을. 그러다가 상황이 더 나빠지면 제이슨처럼 시련에 맞서지 않고 그저 좌절하고 비통해하고 화만 낼지 모른다. 도전에 마주했을 때 자기 이야기의 주인공이 아니라 악당이 되는 쪽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시작한다. 물론 처음부터 작정하고 그렇게 변하는 사람은 없지만 누구에게나 충분히 생길 수 있는 일이다. 나는 당신이 훨씬 더 좋은 길을, 위대한 길을 선택하기를 바란다. 일을 끝내라. 스테판 커리가 농구공을 던지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가? 예술 작품이 따로 없다. 커리의 3점 슛 실력은 정말로 대단하다. 연속으로 3점 슛 105개를 성공시키고 처음 실패하는 유튜브 영상이 올라와 있을 정도다. 그의 비결은 무엇일까?
머리가 핑핑 돌 정도의 훈련 루틴이다. 절대로 쉬지 않는다. 슛 훈련, 발놀림, 지구력 훈련, 거꾸로 되짚어서 실수를 바로잡는 과정, 한 번에 농구공 2개로 드리블하기, 한 손으로 테니스공을 튕기면서 한 손으로 농구공을 드리블하기, 특수 고글을 사용한 신경인지 훈련까지. 경기 전에 이루어지는 훈련은 상상을 초월한다. 물론 연습도 매우 중요하지만 스테판 커리도 결국은 경기장으로 나가서 뛰어야 한다. 1% 법칙. 위대함을 추구할 때 끊임없이 계속해야 하는 싸움이 있다. 바로 완벽함과의 싸움이다. 완벽함은 가치 있는 목표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적일 수도 있다. 브레네 브라운은 말한다. 우리는 완벽주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함이 최고 버전의 나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완벽주의는 사실 완벽하게 보이고 완벽하게 행동하고 완벽하게 성취하면 수치심과 판단, 비난을 피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방어 기제입니다. 그러니 완벽주의는 탁월함을 위한 노력도 아니고 최고의 자신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보호하는 방법이에요. 뼈아픈 진실이다. 완벽해지려는 시도가 문제인 이유는 위대함을 추구할 때는 완벽하게 준비되었다고 느끼기 전부터 행동해야 하기 때문이다. 완벽을 추구하면 학습 모드나 연습 모드에 갇혀 있기 쉽다. 그 상태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느껴진다. 망쳐도 괜찮아. 나를 받아줄 게 있으니까 라고 말하는 안전망과 같다. 하지만 위대함은 거기에 있지 않다. 위대함은 완벽하지 않지만 거대한 행동에서 발견된다. 생산성 전문가 토마스 프랭크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완벽주의를 극복하는 방법은 1% 법칙입니다. 라고 말한다. 나는 완벽주의를 이기기 위해 1% 법칙을 이렇게 활용한다. 창작, 학습, 성장, 전진 등의 일정표를 세우고 매번 1%씩만 더 잘하려고 한다. 아주 간단하지 않은가? 1% 규칙은 처음부터 완벽할 수 없지만 1%는 나아질 수 있다고 말한다. 1%씩 나아지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다. 실전에서 이 법칙은 이런 모습이다. 운동, 팔굽혀펴기 자세를 1% 개선하려고 노력. 음악, 음을 1%더 잘 제어하려고 노력. 비즈니스, 고객 서비스 이메일을 1%더 잘 쓰려고 노력. 글쓰기, 한 문단에서 1%더 강력한 문장을 쓰려고 노력. 관계, 대화할 때 상대방과 1%더 눈 맞추기. 이것은 개선의 방향으로 조금씩 계속 나아가면서 자신에게 유예 기간을 주는 매우 간단한 방법이다. 1%의 법칙은 시작의 두려움과 미루기를 해결해 준다. 브레네 브라운은 완벽주의를 지적하는 강연을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은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는가입니다. 라는 말로 마무리한다. 두려움이 위대함의 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지금 당장은 목표와 너무 거리가 멀고 미래를 알 수도 없어서 불안하겠지만 그 불안함이 전진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어차피 언젠가는 두려움을 떨쳐내고 지금보다 나아지기 위해 노력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준비되지 않았다고 느껴도 그래야 한다. 사실 준비되었다고 느껴지는 순간은 오지 않을 것이다. 할 수 있는 일을 해라.
실행에 관한 내 신조는 실행하는 것이 완벽한 것보다 낫다이다. 완벽함은 말이야 좋지만 불가능한 목표이다. 스테판 커리는 5분 동안 3점 슛을 연속으로 105개나 기록했지만 106번째에서는 빗나갔다.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헛수고다. 커리가 3점 슛을 단 한 번도 놓치지 않을 때까지 경기 출전을 거부한다고 생각해보라.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나는 지금까지 팟캐스트, 여러 권의 책, 코칭 프로그램, 라이브 이벤트, 사업체 등 많은 것을 창조했지만 완벽한 상태로 내놓은 제품은 단 하나도 없다. 하지만 내가 세상에 내놓은 많은 것이 위대하다고 느낀다. 위대해지기 위해, 영향력을 발휘하고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 의미와 성취감을 느끼기 위해, 뭔가를 예술적으로 강력하게 표현하기 위해, 큰 성과를 올리기 위해 꼭 완벽할 필요는 없다. 언제든지 더 낫게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완벽하지 않다는 이유로 시작이 가로막혀서는 안 된다. 실행하는 것이 완벽한 것보다 낫다. 하지만 완벽주의를 이겨낼 때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 의미 있는 사명과 이어져 있어야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당신의 목표가 자아에 얽매여 있으면 늘 부족한 느낌이 들어서 완벽주의를 이겨낼 수 없을 것이다. 연습이나 준비를 하는 것이라고 자신을 납득시키면서 결코 행동으로 넘어가지 못한다. 결국은 이도 저도 못하게 된다. 작가 존 에이커프는 이렇게 표현한다. 완벽주의는 두 가지 두드러진 방해물을 제공합니다. 바로 숨을 곳과 고귀한 장애물이죠. 숨을 곳은 목표가 아닌 것에 집중하는 행동이고, 고귀한 장애물은 일을 끝내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 그럴듯한 이유를 뜻합니다. 둘 다 일을 끝내는 능력이 독이 됩니다. 당신은 어디에 숨어 있는가? 고귀한 이유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변명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지금 당신이 잘할 수 있는 일 중에서 나중에 유익하고 의미 있고 성취적이고 예술적 표현으로 거대한 결과로 이어질 일은 무엇인가? 브레네 브라운도 이렇게 말한다. 당신이 세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것을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는 당신이 채워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큰 공백이 있다. 첫 번째 책을 출간한 것은 나에게 엄청난 일이었다. 학교 다닐 때 영어 점수가 늘 바닥이었다. 그래서 루이스의 특별한 수업이 출판되어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가 되었을 때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모른다. 하지만 다음 책은 무엇을 해야만 한다라는 높은 기대가 생겨버린 것도 사실이었다. 두 번째 책 남자다움의 가면이 출간되었을 때는 팟캐스트 청취자도 더 늘어난 상태였다. 이전에 성공을 거두었으니 새 책도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솔직히 말해서 며칠 동안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큰 도움을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도 속상하고 상처받고 화도 났다. 솔직히 그런 내 모습에 주변 사람들도 짜증이 났을 것이다. 나는 일어나지 않은 일을 바라고 있었다. 품었던 기대가 완전히 빗나가 버렸다. 한마디로 기대의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었다. 하지만 머지않아 내가 그 책을 쓴 가장 큰 이유는 베스트셀러에 오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라는 것을 깨달았다. 게다가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것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이었다. 물론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라갈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았고 실제로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뉴욕타임스의 서평 이사회를 포함하여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요소들이 많았다. 어쨌든 내 책은 다른 훌륭한 베스트셀러 목록들에 올랐다. 일을 끝내기 위해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이다. 그 차이가 무엇이고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 성취와 자신감을 한데 묶어서 생각하면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다. 그보다는 가장 큰 노력과 영향력, 창의적 표현, 일관성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 이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고 자랑스러움을 느끼게 해주는 것들이다. 내 팟캐스트를 예로 들어보자. 이 글을 쓰는 지금 주간 팟캐스트 위대함 학교를 진행한 지도 10년이 되었다. 한 우물을 파기에 절대로 짧지 않은 시간이다. 물론 내 팟캐스트는 세계 최고도 아니고 상을 받은 적도 없다. 나보다 늦게 시작해서 더 크게 키운 사람들도 있다. 만약 내가 오로지 성취를 통해서만 자신감을 느꼈다면 분명 실망했을 것이다. 하지만 나에겐 선택권이 있다. 가지지 못한 것에 집착하거나 내가 가진 것과 이대로도 충분하고 그 이상이 되어가는 중이라는 사실을 되새길 수 있다. 나는 매주 1억 명을 도와주겠다는 의미 있는 사명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다. 이게 바로 내가 가진 것이다. 내가 사명을 위해 어떤 일을 수행하느냐고? 나는 지구상에서 가장 멋지고 똑똑한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그들의 지혜를 청취자들에게 공유한다. 나는 팟캐스트 다운로드 횟수나 순위, 소셜미디어 공유 횟수를 통제할 수 없다.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한 주도 빠지지 않고 한결같이 노력을 쏟아붓고 청취자들에게 영향력을 미쳤다는 사실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한결같은 노력만큼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 누구도 나에게서 빼앗아 갈 수 없다. 큰 상을 받은 적도 없고 업계나 동료들로부터 인정받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나는 내가 사람들을 위해 무엇을 만들고 있는지 알고 있다. 나는 내 일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안다. 나는 내 일이 내 삶과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안다. 이 일이 우리 팀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안다. 올바른 일을 실행에 옮기려면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의 차이를 알아야 한다. 그리고 의미 있는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자신의 한결같은 노력을 칭찬하라. 그렇게 하면 당신은 성공할 것이다. 일을 끝내는 열쇠. 의미 있는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 몇 가지 살펴보자. 먼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 위대함은 당연히 작지 않다. 그러므로 의미 있는 사명도 매우 많은 움직이는 부분들로 이루어질 것이다. 시작점으로 삼을 수 있는 것도 많다. 첫 번째 단계는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알아내는 것이다. 위대함의 목표를 세울 때 강조한 것처럼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올바른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라. 너무 버거울 때는 그냥 단순하게 그 다음에 해야 하는 올바른 일을 하면 도움이 된다. 굉장한 일이 아니어도 된다. 물론 앞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은 되어야 할 것이다.
나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4단계 프로세스를 활용한다. 일정 만들기, 자동화하기, 제거하기, 축하하기. 1단계 일정 만들기. 일정이 잡혀 있는 일은 끝나게 되어 있다라는 말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사실이다. 그 사람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알려주는 두 가지가 있다. 그것은 바로 지갑과 어디에 시간을 쓰느냐다. 위대함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려면 무엇이 중요한지 미리 계획해 두어야 한다. 예를 들어 나는 앞으로 4, 5개월 동안 심리치료 일정이 잡혀 있다. 왜냐고? 감정의 민첩성을 위해 내면 상태를 최적화해 놓아야만 제대로 기량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정을 세워두면 의사결정의 스트레스가 사라진다. 그냥 달력에 적어놓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 나는 건강을 위해서도 같은 방법을 쓴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운동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시간이 날 때 할 가능성이 50%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다. 나는 완전히 집중하는 상태로 직장에 출근하고 싶다. 인터뷰를 진행하고 글을 쓰는 것을 비롯해 사업 관련 업무를 전부 처리하려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체육관에 가서 운동을 하는 것은 내가 일에서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나는 매일 운동이나 신체 활동을 할 때마다 가장 큰 자신감과 자부심, 자기애, 기쁨, 건강을 느낀다. 그래서 운동을 매일 아침에 첫 번째 일정으로 넣는다. 아침에 일어나면 굳이 생각할 필요도 없이 자연스럽게 운동을 한다. 일정은 에너지를 관리하는 루틴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 토마스 프랭크는 자신의 하루 루틴을 이렇게 설명한다. 나는 낮 동안의 에너지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절제가 필요한 일이 있으면 그것부터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는 외부적인 규율과 책임감으로 나머지 하루를 힘차게 버텨나가는 거지요. 무엇이 당신에게 힘을 주는가? 회복 수단은 무엇인가? 무엇이 당신을 위대함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게 하는가? 루틴인가? 일정표와 가장 친한 친구가 되면 어떨까? 가장 중요한 일을 위한 시간을 확보해 두어라. 중요한 일들을 우선 처리하고 작은 일들은 그 후에 챙겨라. 그래야만 중요한 것에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다. 2단계 자동화하기. 프로세스의 두 번째 단계는 자동화이다. 반복 작업을 자동화하는 것은 공항에 무빙 워크를 걷는 것과 같다. 같은 양의 노력으로 2배나 많은 일을 처리할 수 있다. 자동화가 가능한 반복 작업이 있는지 찾아보자. 식사 준비, 공과금 납부, 이메일 회신, 구독 또는 운동 루틴 같은 것들이 있다. 나는 가능한 한 많은 일을 자동화하려고 노력한다. 재정 영역에서는 공과금 납부를 자동화하거나 선납해서 투자 목표를 극대화한다. 팀원들과의 작업에서도 가능한 부분을 자동화해 개인 시간을 절약한다. 팀원들이 비즈니스 성장을 위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팀 교육도 자동화한다. 당신이 매일, 매주, 매달, 매년 하는 일들을 살펴보라. 반복적인 일이 뭐가 있는가? 자동화가 가능한 행동인데 시간만 낭비되고 있지는 않은가? 굳이 내가 하지 않아도 될 일을 누구에게 위임할 수 있을까? 자동화를 루틴의 핵심 전략으로 활용하면 더 많은 일을 끝낼 수 있다.
3단계 제거하기. 제거하기는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중요하지 않은 일이나 다른 사람에게 맡겨도 충분히 잘 해낼 수 있는 일에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한다. 당신이 기업가라면 모든 회의와 이메일 대화, 토론과 결정에 빠짐없이 참석할 필요가 없다. 모든 것을 직접 관리하려고 하지 마라. 팀원들이 각자 잘하는 일에서 강점을 발휘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고 당신 역시 잘하는 일을 맡아야 한다. 나는 직접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일정표에서 신중하게 제거한다. 그 시간에 회사와 모든 사람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일에 더 집중할 수 있다. 제거하면 일의 가속도가 붙는다. 줄이고 벗겨내고 간소화하여 버릴 것들을 찾아라. 없어져도 전혀 아쉽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 나아가는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다. 4단계 축하하기. 마지막으로 자신의 승리를 축하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중요한 일에 일정표를 만들고 쓸데없이 에너지를 빼앗는 일을 자동화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제거하면 무척 기분이 좋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하루를 끝내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한다. 나는 오늘 해야 할 일들을 끝내서 정말로 감사하다. 오늘 해낸 일들을 마음속으로 다시 짚어보면서 인정해주고 내일을 준비한다. 이렇게 하루의 끝에 감사를 되새기면 자신의 마음에 드는 환경과 프로세스가 만들어진다. 에너지가 생기고 자신감도 샘솟는다. 목표에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오늘 내가 한 노력에 자부심이 생긴다. 이 모든 일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체성의 토대를 이룰 것이다. 젠 신체로는 습관을 들이는 습관은 정말 중요합니다라고 말한다. 원하는 만큼 큰 성과가 나오지 않거나 일관성이 살짝 떨어져도 피곤할 정도로만 실행하면 좋은 습관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습관을 들이는 습관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쉬워질 것이다. 계속 앞으로 나아가라. 그 다음에 옳은 일을 하라. 그리고 일을 끝내라.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온하고 평안한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